설마 진짜 해줄까 했는데 진짜로 한다고 합니다. FSD 뭔가 900만원이나 주고 하기엔 계정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아깝고 그렇다고 안 사기엔 아쉽고 적어도 새로 사는 테슬라까지는 해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테슬라가 FSD 관련 프로모션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차주들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테슬라의 한국 시장 전략도 알 수 있는 프로모션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셔서 일단 이 내용을 좀 다룰 거고요. 현대차가 주말 사이에 이런 영상을 공개했죠. FSD와 비슷한 영상을 갑자기 그것도 주말에 공개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아 리스료가 잘 안 내. 리스료. 한번 해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내드립니다. 2개월 있잖아. 2개월 할 때 약간 진심을 담아야 돼. 가슴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그렇지. 여기에다가 BPD 오토를 앞에 살짝 넣어가지고 풀로 해봐. 오케이. BPD 오토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굿잡!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어디가? BPD 오토? 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모션 내용이 대체 뭐냐? 이게 사실 지난 11월에 처음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FSD 관련 내용이 있어서 FSD 국내 출시 이후에 재조명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FSD가 계정에 귀속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 내가 새 테슬라를 살 거예요. 그리고 새로 산 테슬라를 올해 탈 생각이고 이 차만큼은 그래서 FSD가 꼭 필요하다 싶으면 괜찮은 프로모션입니다. 두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FSD와 EAP 옵션 이전, 이거랑 같이 붙는 게 슈퍼차저 5000km 마일리지입니다. 우선 FSD 이전 옵션은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 FSD나 EAP를 유료로 구매해뒀어요. 그런데 내가 새 테슬라를 구입해서 트레이드인을 하게 됐다. 그럼 내가 새로 산 테슬라에 기존에 구매한 FSD나 EAP를 그대로 옮겨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을 제외한 전 차종이 혜택 대상이라고 하고요. 어차피 테슬라 차주는 한 계정을 만들어서 다음 차에서도 쓰니까 동일 테슬라 계정 내에서만 1회 이전 가능하다는 것도 크게 상관없으니 새 테슬라에서 FSD를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딱 맞는 거죠. 여기에 슈퍼차저 5000km 마일리지도 준다고 합니다. 이건 브랜드나 차종 상관없이 기존 차량을 트레이드인하고 이번 프로모션 기간 내에 테슬라 신차를 인도받은 고객이면 모두 된다고 합니다. 이후 기간은 제공일로부터 1년이고 슈퍼차저 마일리지 잔량은 테슬라의 앱 충전 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둬야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신차를 주문하면 담당 어드바이저가 배정되잖아요. 이때 어드바이저한테 트레이드인하고 FSD 이전 의사를 전달하면 그 뒤로 안내해주는 절차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기존 차량 트레이드인을 끝내고 테슬라 신차를 실제로 인도받는 고객 대상이라고 하고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거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테슬라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딱 겹치잖아요. 테슬라 코리아가 FSD 한국 도입을 공식적으로 예고하고 한국은 FSD 슈퍼바이즈들을 쓰는 전 세계에서 7번째 시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FSD 정식 출시와 겹치게 이런 걸 던졌다는 건 테슬라 입장에선 FSD 장착 차량을 최대한 빨리 많이 굴려보겠다는 전략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테슬라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이게 언급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해외 첫 V14 버전 실전 테스트 국가입니다. 북미를 제외한 시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FSD 버전 14.1.4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도입 초기부터 아예 슈퍼바이즈드 버전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원래 FSD는 카메라가 차선과 차, 신호등 같은 걸 인식하고 이걸 이미 짜여있는 주행 로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버전 12부터 엔드-투-엔드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게 뭐냐? 수많은 운전자들이 차를 운행하면서 카메라로 주행 데이터를 학습했을 거잖아요. 이걸 학습한 거대한 신경망이 스티어링 휠과 가속, 감속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뀐 거죠. 이 과정에서 무려 30만 줄이 넘는 C++ 제어 코드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공식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비유하면 버전 12까지는 기계가 사람처럼 운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버전 13부터는 사람 운전을 흉내내는 AI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버전 14는 뭐가 달라졌냐? 버전 12부터 E2E로 넘어왔는데 이때부터 쌓인 데이터와 학습을 바탕으로 완성도가 대폭 올라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걸 딱 정량으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기존보다 10배에서 100배 이상 나은 성능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그럼 운전자가 직접 체감하기 좋은 변화는 뭐가 있냐? 우선 도착 옵션이 있습니다. 길가, 주차장, 차고 중에 어디까지 운전자를 데려다 줘야 하는지를 운전자가 직접 고를 수 있게 됐고요. 긴급 차량 대응도 강화돼서 경찰차나 구급차, 소방차 같은 차들이 접근하면 스스로 감속하고 길도 터줍니다. 여기에 비전 기반 내비게이션 통합도 있었는데 막힌 도로나 우회로 선택
선택을 할 때 신경망 안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버전 14로 넘어오면서 단순한 버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 FSD를 배포하려고 만든 플래그십 빌드업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기존 FSD와는 급이 다르다는 건데 그러한 FSD를 해외 국가 중에선 한국에 가장 먼저 풀었다는 게 큰 거죠.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지만 대략 유추는 가능합니다.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가장 정석에 가까우면서도 여러가지 변수까지 제대로 학습하기 좋은 시장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신차 도입 계획도 어느 정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 입장에선 데이터 수집과 학습이 중요한 건데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FSD를 바로 쓸 수 있는 차종부터 많이 팔려야 하고 결국은 모델 S나 모델 X 판매량이 올라오는 게 가장 우선 과제로 볼 수 있는 거죠. FSD가 절대적인 가격도 있다 보니 가성비로 테슬라를 찾는 소비자보다 플래그십 모델에서 모든 걸 누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구매 확률도 비교적 더 높다 보니까 이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침 유럽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미국산 모델 Y 스탠다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저가형 모델 3인 모델 3 스탠다드를 유럽 시장에 새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걸 대응하려고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마다 가격이 다른데 노르웨이에서는 4,8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유럽 기준 480km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뭐다?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전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FSD를 바로 쓸 수 있는 미국 생산 테슬라를 유럽에 수출하는 게 안전 인증을 새로 받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도 비슷한 이유로 미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스탠다드 모델을 출시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미 모델 Y 스탠다드의 국내 출시 가능성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 인증 5만 대 제한도 폐지됐고 관세를 생각한다면 중국 생산 모델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쩌면 제2의 테슬라 보급 늘리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 3가 처음 출시됐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 웬만한 전기차 가격이 대부분 1억을 넘을 때 5천만원대라는 가격은 말 그대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로서는 처음으로 대중화에 성공한 차고 이때부터 전기차 보급도 전체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기차 수요를 본격적으로 늘린 것도 테슬라가 처음이었던 것처럼 최근 동향이 FSD 대중화와 미국 생산 테슬라 보급 늘리기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국이 시작이라는 것도 포인트고요. 역설적으로 만약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현대차 그룹한테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마침 42 지난 주말에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FSD 예고 영상을 올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42 자율주행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도심 도로주행부터 터널과 신호등 인식, 좌회전과 차로 변경, 터널 구간과 자동 속도 조절, 회전 교차로 통과 등등 자율주행 실험 주행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42닷에 따르면 지난 가을에 찍은 아트리아 AI의 실험 주행 영상이라고 하고요. 아트리아는 42닷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드-투-엔드 드라이빙 기반 자율주행 기술로 차량에 탑재된 8개의 카메라만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주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주말 사이에 이런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기상 이게 맞나 싶습니다. 어딘가 다급함과 초조함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FSD가 여론적으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는 와중에 송창현 대표가 사임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거의 직후에 이런 영상을 공개했다는 건 어딘가 다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FSD 예고 영상처럼 논스톱으로 보여줬다면 모를까 부분 잘라서 보여줘서 이미 FSD 영상을 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FSD 국내 출시가 없었다면 이런 영상을 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미리 준비해놓고 마침 공개일이 지난 주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42다 설명에도 지난 가을에 찍은 실험 주행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공개된 시기가 이렇게 된 이상 모든 사람들 입장에선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할 건 FSD가 업계에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 사실이란 거고요. 이 덕에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자율주행 현황과 성적도 적나라하게 공개됐다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는 누가 어떻게 잘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그룹도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 관련 발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